충청북도는 목요 경제회의를 열고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휴일인 지난 10일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해 도 현안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오송 화장품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성대학교와 주식회사 네오팜과 박람회 성공 개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목요 경제회의를 열고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목요 경제회의는 1998년 11월에 구성돼 현재까지 지역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과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체로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도내 기업들이 당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을 예상하나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휴일인 지난 10일 과천 정부청사를 전격 방문해 도 현안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권도혁 국토해양부 장관, 윤종수 환경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각 부처 예산안 제출이 20일 마감됨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끝까지 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성대학교와 주식회사 네오팜과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1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주성대학교 박용석 총장과 네오팜 박병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성대는 뷰티 관련 학과 학생들을 박람회 진행위원과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네오팜은 박람회의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 초청 간담회가 지난 8일 이시종 도지사와 역대 도민대상 수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도민대상은 1996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됐으나 공직선거법 강화 등으로 2007년 이후 중단됐고 작년에 5년 만에 다시 부활해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72명이 수상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뒤늦게 모신 도민대상 수상자들에게 송구스러움을 표하고 앞으로 수상자 예우 방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10년 7월 9대 의회 개원 후 구성된 전반기 도의회 마지막 회기로 첫날에는 이시종 도지사의 2012 제1차 충북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충북도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처음으로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충북 수안보 한화 리조트에서 뉴 새마을운동 충북 지역 핵심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남녀 새마을 지도자 350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찬에 이시종 도지사와 오성재 새마을중앙회 조직사업국장, 김영철 청주지검검사, 송영필 에너지기술협회 강사 등이 특강에 나섰습니다. 또 주민 주도형 선진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는 충북도 새마을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곧 본격적인 여름철이 돼서 더위가 지속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온도로 상하기 쉬운 음식에서 비롯되는 식중독과 장염인데요. 비슷한 질병처럼 보이지만 다른 질병인 식중독과 장염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건강 365의 이충윤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로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과 장염인데요. 오늘 찾아가는 건강 365에서는 비슷한 질병인 식중독과 장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드는 6월. 급격하게 더워진 날씨에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은 더위뿐만이 아닌데요.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름은 높은 온도와 습한 날씨로 식중독과 장염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두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식중독과 장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식중독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식중독이 어떠한 질병이고 또 발병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독성이 있는 음식물의 섭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여러 증상 tumul을 말합니다. 흔한 원인으로서는 세균 또는 세균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드물게는 버섯이나 북어독 같은 자연독이나 수은, 카드뮴 같은 화학물질 등이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식중독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토한다고, 설사한다고 바로 항지사제나 항구토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감춰질 수 있거나 병의 치료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은 그 증상이 가볍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은 대부분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탈수가 심하거나 발열, 복통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액 치료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가 불충분하게 될 경우에는 만성 장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은 30에서 37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히 증식하고 여름철에는 가을, 겨울에 비해 증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음식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조리의 10대 원칙을 발표했는데요. 안전을 위해 가공식품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 조리하며 조리된 식품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적정한 온도에 저장합니다. 또 저장했던 조리식품은 재가열한 뒤 먹고 나름식과 조리된 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로 손을 씻으며 부엌 조리대를 청결히 유지하고 음식물은 곤충이나 쥐 등 동물들을 피해 보관합니다.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오염이 의심될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장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염은 사계절 내내 걸리기 쉬운 질병이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과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염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앞에서는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식중독은 독성이 있는 음식물의 섭취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 비해서 장염은 섭취된 음식물뿐만 아니라 폭음, 폭식, 알레르기, 원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균성 장염 그리고 바이러스성 장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어떤 증상 차이가 있나요? 대개 바이러스성 장염은 구토가 흔하며 그에 반해 세균성 장염은 발열, 복통 등이 흔합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양의 설사를 하게 될 경우 탈수의 위험이 있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세가 악화되거나 낫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장염은 특별히 먹을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식 섭취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 아이스크림, 우유, 당이 많이 포함된 주스는 피하시고 대신 기름지지 않은 음식, 유당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 섬유소가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중독과 장염은 생활 습관만 고쳐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은 수시로 손을 씻고 높은 온도에 음식이 상하지 않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음식은 끓이거나 익혀서 먹고 차가운 것은 한꺼번에 먹지 않도록 합니다. 또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고 각종 세균과 먼지에 노출된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음식이 상하기 쉽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서 식중독과 장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BI TV 충북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